네, 영어 토익 기초 구문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수업이 많이 연기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수업 시간도 많이 줄어서 24번만 만날 수 있는데, 또 방학을 생각하고 그러면 하루에 2시간씩 진행해서 12번 만나는 것으로 수업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수업의 내용도 좀 변했는데요. 우리가 토익을 준비하면서 LC와 RC를 진행할 때 선생님이 맡은 파트가 RC라서 읽고 이해하는 부분을 준비했는데 여러분과 함께 책을 보면서 문제를 같이 푸는 방식으로 진행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온라인이다 보니까 여러분이 책을 구비하기도 힘들고 해서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는 이런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선생님이 영상을 준비해서 매 시간 보여주면 여러분이 매 시간 보면서 그 시간에 익히는 그런 과정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오늘 90분 동안, 그러니까 2차 시가 되겠죠. 쉬는 시간 없이 90분 진행하는데 오늘은 그 첫 시간으로 영어 어순의 기초가 되는 문장의 형식을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선생님이 준비한 문장은 모두 52개의 문장인데요. 이 문장을 통해서 여러분이 영어를 공부하는 그 기초를 세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고 나면 토익이라고 해서 뭐 다른 것이 아니라서 그냥 선생님이 요 가르쳐준 방법에서 단어만 좀 바뀔 거예요. 그 단어만 외우면 누구나 공부할 수 있습니다. 자, 한번 시작해 볼게요. 오늘 여러분에게 제일 강조하려고 하는 것은 영어의 어순입니다. 영어의 단어가 모여 있는 것을 문장이라고 그러는데 그 문장의 형태를 여러 번 공부하다 보니까 거기에는 한 5가지 정도로 나눠지는 어떤 패턴이 있다는 거죠. 그것을 여러분이 빨리 눈치채면 영어 문장을 이해하기가 상당히 쉬울 겁니다. 그것을 한번 해볼 건데요.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영어 독해의 원칙은 영어를 한 단어씩 앞에서부터 해석해 나간다는 원칙입니다. 왔다 갔다 하면서 해석하는 방법을 쓰기도 하지만 원칙은 앞에서부터 한 단어 한 단어씩 해석해 나가는 거죠. 왜냐하면 영어는 뒤에서 설명하는 어순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말하고는 어순이 많이 다르지요. 그 다른 영어만의 어순을 익히는 것이 진정한 영어 공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이 앞에서부터 한 단어 한 단어씩 해석을 해 나가지만 그 의미 덩어리가 구나 절의 모습을 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와 절의 모습으로 만들어지면 그것을 괄호로 묶어서 한 번에 의미를 파악하는 그런 방법을 추천합니다. 주로 전명구 혹은 동사구 혹은 명사구 등이 될 텐데요. 단어를 묶어주는 이런 연습도 본문을 통해서 계속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형용사구나 형용사절은 정말 영어가 가지고 있는 특유한 어순입니다. 뒤에서 설명하기 때문이죠. 영어는 뒤에서 설명하는 어순을 가지고 있는데 이 형용사구나 형용사절이 뒤에서 설명하는 신호를 달고 나옵니다. 그 신호를 딱 알아보고 앞에 거에 대한 설명이구나. 그래서 그게 뭐냐면 언제냐면 누구냐면 하면서 추가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배우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장을 시작해 볼게요. 영어 문장에서
주어와 동사로 이루어지거나 주어 동사 뒤에 부사로 그 의미가 합쳐지는 경우입니다. 우리나라 말하고 어순이 거의 비슷한데요. 큰 변화가 없이 여러분이 그냥 읽으면서 해석할 수 있는 정도가 되겠습니다. 1번 문장 한번 시작해 볼게요. Change doesn't happen suddenly. 처음 보는 문장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문장에서 모르는 단어가 있나 한번 확인해 보세요. change라고 하는 것은 변화라는 뜻이지요. doesn't는 does에다가 not을 붙인 그런 형태입니다. does not, doesn't라고 하지요. happen, 어떤 일이 일어나다, 벌어지다 이런 뜻인데요. doesn't happen을 하나로 묶으면 일어나지 않는다가 되겠지요. suddenly, 갑자기라는 뜻입니다. 네, 해석해 볼게요. change, 변화, doesn't happen, 일어나지 않는다. suddenly, 갑자기. 어떻게 이해가 되나요? 변화, 일어나지 않는다, 갑자기. 우리나라 말로 옮길 때 주어 다음에는 은는 이가를 붙입니다. 그래서 변화는 이라는 말을 붙이는 게 어순 감각이라고 합니다. 이거 주어로구나. 문장 맨 앞에 나와 있고 동사 앞에 나와 있으니까 얘는 주어로구나. 그럼 너는 변화지만 변화는 이라는 토시, 주어 토시를 붙이는구나. 이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변화는 일어나지 않는다. 갑자기. 한국말로 하면 변화는 갑자기 일어나지 않아요 라고 하는 뜻이 되겠죠? 그러면 얘는 뭐 우리나라 말이나 영어로나 별 차이가 없을 겁니다. 이렇게 주어 다음에 동사로 문장이 만들어지는 경우 뒤에 부사가 있건 없건은 중요하지가 않지요. 이런 형태를 첫 번째 문장의 형태로 하겠습니다. 보통 얘를 첫 번째 형식, 그래서 1형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두 번째 문장 가볼게요. Many opportunities exist in the world. 네, 모르는 단어 혹시 있을까요? opportunity. opportunity 그러면은 기회라고 하는 뜻입니다. 기회. 자, 외우고 갈게요. opportunities, opportunities. opportunity라고 하는 단어가 기회인데 지금 복수가 되면서 y가 ies로 바뀌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Many opportunities, 많은 기회가. exist, 존재하다 그런 뜻이에요. exist, 존재하다. exist, 존재하다. in the world, in과 더와 world는 가로로 묶어주면 좋겠네요. 세상에라고 하는 의미가 됩니다. 많은 기회 존재한다. 세상에. 무슨 뜻일까요? 얘도 주어, 문장 맨 앞에 오는 주어니까 은는 이가를 붙여주세요. 동사 앞이니까 주어인 겁니다. 그래서 많은 기회가 존재한다. 많은 기회가 존재한다. 근데 거기에 대한 설명이 붙죠? In the world. 세상에는. 그러면 많은 기회가 존재한다. 세상에는 많은 기회가 존재한다 라는 말이 우리나라 말이죠.
그런데 영어에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먼저 주어 말하고 그 다음에 동사 말하고 설명하는 말을 붙여요. 근데 그것이 부사인 경우에는 문장의 형식을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주어와 동사만으로 말이 된다. 문장의 첫 번째 형식이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세 번째 문장 가볼게요. Your success grows from your struggles in life. 모르는 단어 혹시 있을까요? success, 성공이라는 단어입니다. struggle이라고 하는 것은 고군분투, 애쓰고 힘들게 노력함 뭐 이런 단어예요. 선생님이 이 단어는 발버둥 뭐 그런 정도로 이해하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당신의 success, 성공, grow는 자란다 그런 뜻이죠. 성공이 자란답니다. 어디서 자라요? From your struggles. 여러분의 발버둥 치는 데서 자란대요. 여러분의 고군분투, 노력함에서 자란대요. 어떤 노력이요? In life. 삶에 있어서, 삶에서의 노력, 삶에서의 고군분투, 그러는 가운데에서 여러분의 성공이 자란다. 이런 뜻입니다. 자, 의미는 파악했지요? 영어 어순대로 다시 해봅시다. Your success, 당신의 성공. grow, 자란다. From your struggles, 전치사 플러스 명사 전명구지요? 가로로 묶겠습니다. In life, 또 전명구지요? 가로로 묶겠습니다. 이 문장에서는 주어와 동사만 나와 있지요. 뒤에는 의미는 도와주지만 문장 형식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부사들인 겁니다. 여러분의 성공이 자라납니다. 이게 문장의 핵심인데요. 말이 다 안 되죠? 설명이 더 필요합니다. 어디서 자라요? 여러분의 노력에서 자라요. 여러분의 고군분투에서 자라요. 여러분의 발버둥하는 데서 자라요. In life, 삶에서.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막 애쓸 때 여러분의 성공이 자란다. 그런 뜻입니다. 오케이. Your success, 주어입니다. 문장 맨 앞에 와 있죠? 동사 앞에 와 있으니까 주어입니다. 그래서 은는 이가를 붙여요. 여러분의 성공은 grow, 자랍니다. 어디에서? 여러분의 노력에서, 여러분의 고군분투에서, 여러분의 발버둥에서, in life, 삶에서. 4번 가볼게요. Success runs away from cowards. 이렇게 합니다. 성공, run, 달려가는 거지요. away, 멀어진다는 뜻입니다. run away라고 하면 도망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run away, 도망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어디서 도망칩니까? from cowards 하네요. 오케이. success, 성공은 run away, 도망갑니다. from cowards, 누구로부터? coward, 겁쟁이로부터. 자, 그러면 겁쟁이라고 하는 단어 한번 볼게요. coward가 이제 겁쟁인데 cowards, 그래서 겁쟁이들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됐네요.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공은 도망친다. 어디서? 겁쟁이로부터. 이렇게 되는 거죠. 예. 성공이라는 단어는 문장 맨 앞에 와 있고 동사 runaway 앞에 있으니까 주어가 되죠. 성공은 도망친다. 겁쟁이들로부터. 그래서 겁쟁이들은 성공할 수 없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5번 한번 가볼게요. Age doesn't matter in love. age, 나이라는 뜻이지요. matter, 물론 명사로는 문제라는 뜻이지만 동사로는 문제가 되다, 뭐 이런 뜻입니다. 문제가 되다, 뭐 이런 뜻이거든요. in love, 사랑에서 라는 뜻인데요. 나이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사랑에서 라는 뜻이네요. 예. age, 나이. 근데 얘가 주어란 말이지. 그래서 나이는 doesn't matter가 동사니까 동사 앞에 있는 게 주어인 거죠. 나이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in love, 사랑에서 라고 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나이에 뭐 사랑하는데 뭐 나이가 무슨 문제가 되겠어요?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6번. The vegetarian diet worked well for my health. 혹시 모르는 단어 있을까요? vegetarian, 채식주의자를 vegetarian이라고 그러죠. 여러분이 아는 말로는 아마 veg라는 말을 알 것 같아요. vegetarian, vegetarian, 그런 거가 되겠죠? 네. diet, 식단, 예, 뭐 그런 정도의 의미가 되겠네요. 다이어트는 굶는다는 뜻이 아니고요. 굶는다는 뜻이 아니고 식단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예. 그 다음에 work는 일한다는 뜻이잖아요. 일한다는 뜻인데 여기에서는 어떤 의미로 쓰였을까요? 예, 효과가 있다라고 하는 의미의 work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the vegetarian diet worked well for my health 라고 이렇게 하면은 채식주의자들의 식단이 효과가 있었다. well, 아주 잘. for my health, 내 건강에.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건강에 좋았다라고 하는 말을 그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지요. 네. 그러면 다시 한번 해석해 볼게요. vegetarian diet, 채식주의자의 식단은 work, 일을 한다. well, 잘, 효과가 많다는 얘기로구나. for my health, 내 건강을 위해 일을 잘한다. 이렇게 직역을 먼저 해보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work가 일한다는 뜻이지만 효과가 있다는 뜻이구나. 효과가 짱 좋아요 라고 하는 말을 했어요. 그럼 영어는 뭐라 그럴까요? worked 짱? 이러면 못 알아듣겠죠? worked well. 효과가 정말 좋아요. worked well. 이렇게 하나로 묶어서 기억해주면 좋겠습니다. 자, 주어와 동사로 말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네요. 7번 가보겠습니다. honesty, will, pay, in the end.
honest라는 단어 정직이라는 뜻이지요. 정직. pay라고 하는 거는 돈을 지불하다 그런 뜻이지요. 돈을 지불하다라고 하는 그런 기본적인 뜻이 있어요. 그러면 정직은 will pay, 돈을 지불해 줄 거다. 언제? in the end, 끝에는, 결국에 가서는 그런 뜻입니다. 이때 pay라고 하는 것은 돈을 내준다라고 하는 뜻에서 이익이 되다라고 하는 의미까지도 우리가 만들 수가 있겠네요. 이익이 되다, 효과가 있다, 뭐 이런 정도의 의미로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조동사와 함께 쓰이는 동사가 나오면 그 앞에 있는 단어가 명사라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지요. 정직은 will pay, 보답해 줄 거다. in the end, 결국에는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8번 Every vote counts in an election. 네, 모든 vote, 표라는 뜻이에요. 투표에 동사로는 투표한다는 의미고 명사로는 각각의 그 표를 말하는 거예요. count라고 하는 것은 숫자를 센다 이런 뜻이죠. 계산이 된다 이런 뜻입니다. in an election, 뽑는다라는 의미에서 선거라는 뜻이 되네요. Every vote count, 모든 표는 계산이 된다, 계수가 된다. 어디에서? in an election, 선거에서. 여기도 every vote라고 하는 말과 count라고 하는 말, 요 두 개가 주어와 동사로 문장을 지금 만들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19번 가볼게요. There is no royal road to learning. 혹시 모르는 단어 있을까요? royal이라고 그러면은 왕의 혹은 왕족의 그런 뜻입니다. road는 길이라는 뜻이라서 royal road, 이거는 왕도라고 그러죠. 왕도. 왕이 다니는 길이라고 그래서 쉬운 길, 지름길 뭐 이런 의미로 쓰이는 거예요. 자, 9번 문장에서 여러분이 별표 한번 했으면 좋겠는데 there is 구문 때문에 그래요. there라고 하는 부사가 문장 앞에 오게 되면 도치가 됩니다. 도치가 돼서 there가 주어 아니지요. is가 주어예요. 근데 이때 is의 뜻은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것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 앞에 there를 붙여놓은 건데 그래서 there is를 묶어서 있다라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no가 나오네요. There is no는 there is not이랑 같은 뜻이잖아요. 그러면 있다가 될까요? 없다가 될까요? 없다. 이렇게 there is가 나오면 동사가 먼저 나와요. 그리고 주어는 그 뒤에 나오죠. royal road, 왕도. 근데 얘가 주어잖아요. 주어니까 여기다가 주어 토시를 붙여야 돼요. 있다, no 하니까 없다, royal road, 왕도. 가, 없다. 왕도는 없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어떤 데 왕도가 없대요? To learning, 배움에게는 왕도가 없대요. 배움으로 가는 데는 쉽고 편한 길이 없어요. 여러분이 선생님 설명을 듣는 시간이 필요하고요. 여러분이 혼자 연습하는 시간이 또 필요한 거예요.
노력하고 애쓴 만큼 성장한다. 그런 뜻입니다. 자, 3개만 더 해볼게요. Our new building stands in 역삼동 이렇게 되어 있네요. 단어 뭐가 있을까? 빌딩은 알 거고 stand 그러면 서 있다 그런 뜻이죠. 우리의 새로운 빌딩이 stand 서 있다. 빌딩이 서 있어요. 빌딩이 서 있어요. 어디에요? in 역삼동 역삼동에 이렇게 전명구로 되어 있는데 얘를 빼고 나면 주어와 동사로 문장이 만들어져요. 우리의 새로운 빌딩은 서 있다.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11번 A great challenge lies ahead for our team. A great challenge. challenge 그러면 이제 도전 이런 뜻이죠. great, 커다란, 위대한, 도전이 lie. lie라고 하는 것은 놓여있다 그런 뜻인 거죠. 거짓말에 lie가 떠올랐을래나 lie는 거짓말하다라는 단어도 있고 똑같은 단어로 놓여있다 라는 뜻도 있어요. 다른 단어예요. 모양만 같아요. 우리나라 말로 하면 밤, 그러면 먹는 밤이 있고 깜깜한 밤이 있죠. 그런 것처럼 lie는 거짓말하다의 뜻도 있지만 전혀 다른 단어로 놓여있다라는 뜻이 있어요. ahead, 앞에라는 뜻입니다. head가 들어가 있죠. 그래서 ahead, 그럼 앞이라는 뜻이에요. for our team, 우리 팀에게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래서 a great challenge, 커다란 도전이 놓여있다. 어디에? 앞에. for our team, 우리 팀을 위해 라고 해석할 수도 있고 우리 팀에게 라고 해석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것을 굳이 우리나라 말로 옮겨서 우리 팀에게는 이 앞쪽에 커다란 도전이 놓여있다 라고 해석하지 마세요. 앞에서부터 해석하는 겁니다. 큰 도전이 뭐? 놓여있어요. 어디에요? 앞에요. 근데요, for our team, 우리 팀에게 그렇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12번 The next flight will be at 2 o'clock p.m. flight이라고 하는 것은 fly, 날다에서 온 단어예요. 이거는 비행이라는 뜻으로 보통 우리가 next flight 그러면 다음번 비행편 뭐 이런 정도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다음번 비행은 이라고 해석하는 게 직역이 될 거고요. 다음의 비행편은 will be 있을 것이다. at 2 o'clock p.m. 오후 2시에. 자, 12개의 문장을 해석해 봤는데요. 이 문장들을 해석할 때 제일 중요한 거는 앞에서부터 뒤로 나가면서 해석하는 겁니다. 이런 유형들은, 이런 패턴들은 우리말과 다르지 않아요. 맨 뒤에 부사 나오는 정도, 전명구 정도 나오는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그냥 그 순서 그대로 그냥 해석해 주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영어 실력이 빠르게 늘 겁니다. 지금 다 같은 패턴으로 되어 있죠? 주어 동사 뒤에 부사가 있거나 아니면 전명구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형식에서 꼭 기억해 줘야 하는 것은 there is라고 하는 구문이라는 거지요. 네, 이때 is의 뜻은 있다라는 뜻이라는 겁니다. No royal road to learning. 네, 그래서
there is 뒤에 나오는 단어가 주어가 됩니다. 그래서 그 주어에는 주어 토시를 붙여주는 게 포인트지요. 그걸 여러분이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자, 10번 가볼게요. 10번, 11번, 12번도 마찬가지지요. 다 뒤에 전명구 나오고 전명구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첫 번째 형식에서 선생님이 강조하고 싶은 거는 주어를 찾아라. 그리고 그 주어에는 은는 이가에 토시를 붙여준다. 그거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문장 패턴에 한번 들어가 볼게요. 영어에는 주어와 동사 뒤에 주어를 설명해주는 보충 설명어가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여러분이 익숙해지고 나면 늘 이런 애들이 나오게 돼요. 이런 애들을 만나게 돼요. 그때 여러분이 마음 편하게 해석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시작해 볼게. Friendship is love with understanding 이라고 하는 문장 해볼게요. Friendship, 우정이라는 뜻입니다. Understanding, 이해라는 뜻입니다. 혹은 이해심이라는 뜻이 되겠죠. 그러면 볼게요. Friendship is까지만 가볼게. 그럼 말이 되나 봐봐. 우정은 이다. 뭔가 말이 더 필요하지요. 그래서 우정이 뭔지를 설명해주는 형태로 나옵니다. 우정은 사랑이야 라는 뜻이지요. 그래서 이때 비동사는 뭐뭐이다 라는 뜻으로 쓰이게 되고 그 뒤에는 형용사나 명사가 나오면서 설명해 주는 거예요. 사랑은 이다, 다시 할게요. 우정은 이다, 사랑이다. 그런데 사랑은 사랑인데 어떤 사랑? With understanding. 이해심을 가진 사랑을 우정이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지금 두 번째 문장 형태는 보세요. 비동사가 나오면 그 뒤에 명사가 나오면서 하나로 뭐뭐이다 라고만 해석해 주면 되는 거예요. 뒤에 나오는 전치사 플러스 명사 전명구는 앞에 있는 love를 설명해 주는 거고요. 이렇게 영어 단어는 뒤에 나오는 단어들이 앞에 나오는 단어를 설명해 주거든요. 그 감각이 생기면 여러분이 토익 시험에서 고득점을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그 기초를 만들고 있는 거고요. 14번 This ring looks too tight for your finger. 특별한 단어 없죠? ring은 반지네요. tight는 꽉 낀다는 뜻이죠? 해보겠습니다. 이 반지는 보인다. 반지가 어떻게 보이는 걸까? 뒤에 설명하는 말이 나오겠죠? Too tight. 너무 꽉 껴 보인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look이라고 하는 단어는 뭐뭐를 보다 라고 할 때는 look at 이라고 하는 말을 쓰게 되는 거고요. 그냥 look은 뭐뭐해 보인다 라는 뜻이에요. 이런 look 같은 단어가 나오면 뒤에 설명하는 말이 나오는 거를 예상하고 있어라. 영어 문장은 5가지 패턴이 있는데 두 번째 패턴이 그렇다. 비동사하고 look 동사가 그렇다. 그런 뜻입니다. 뒤에 전명구로 설명되어 있는 건 설명이에요. 그냥 이 반지는 보인다. 너무 꽉 끼는 것처럼 너의 손가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5번 A passion
For pleasure is the secret of remaining young. 단어 볼게요. 패션이 뭘까요? 얘는 열정이라는 단어입니다. 열정. 패션, 빠숑이라고 하는 단어는 F로 시작하죠. 걔는 패션이고요. 얘는 P로 시작합니다. passion, 열정이라는 단어예요. passion, 열정, passion, 열정. 지금 외워놓으세요. 그 다음 단어 pleas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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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leasure. 즐거움, 즐거움이라는 뜻이에요. pleasure는 즐거움이라는 뜻이에요. pleasure, 즐거움, 즐거움. secret, secret, 비밀이라는 단어고요. remaining, remain 그러면 남아있다, 유지하다 그런 뜻이에요. 사라지지 않고 남아있다 그런 뜻입니다. remaining young, 젊게 남아있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remaining young. 해석해 볼게요. 열정, 무슨 열정? 뒤에서 설명해 주죠. for pleasure, 즐거움을 passion for, passion이라는 단어는 늘 뒤에 전치사 for, 뭐뭐에 대한 열정이라고 할 때 passion for, 열정이 어느 쪽으로 향하는 방향을 말하기 위해서 전치사 for를 씁니다. 그래서 passion for 늘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passion, 열정, 뭐에 대한 열정? for pleasure, 즐거움을 향하는 열정, 막 즐거운 일을 찾아서 하려고 하는 그 열정이 the secret, 비밀입니다. 무슨 비밀이요? of remaining young, 젊음을 유지하는, 젊은 채로 남아있을 수 있는 비결이다, 비밀이다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그럼 앞에서 다시 한번 해볼게요. passion, 열정이에요. 열정은 늘 뒤에 전치사 for가 나와요. 설명이 나오는 건데 pleasure예요. 그럼 여기까지 하나로 묶을게요. 즐거움을 향한 열정은 이다. 뭘까요? secret, 비밀이다, 비결이다. 무슨 비결일까요? of remaining young, 젊음을 유지하는, 젊은 채로 있을 수 있는 비밀이다 라고 하는 말이 되는 겁니다. 16번 A room without books is like a body without a soul. 단어 볼게요. 특별한 단어가 없죠? A room, 방입니다. 근데 뒤에 설명이 붙었죠? Without books, 책이 없는. 우리나라 말로 해서 A room without books를 책이 없는 방 이렇게 하나로 묶을 수 있으면 제일 좋아요. 하지만 그 전에 먼저 앞에서부터 방인데 없네, without, 없네, book, 책이 없구나. 그래서 방이 없는 책, 책이 없는 방, 네, 책이 없는 방은, 이렇게 해서 주어 토시를 붙여주는 게 유령입니다. is like a body. like은 뭐뭐와 같은 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비동사 뒤에 like이 오면 어떻게 될까요? 뭐뭐와 같다라고 하면 되겠죠? is는 뭐뭐이다고 like은 뭐뭐와 같은이니까 두 개가 합쳐지면 뭐뭐와 같다라는 말이 되는 겁니다. 뭐와 같아요? A body, 몸하고 같아요. 근데 without 뭐가 없지요? A soul, 영혼이 없는 몸. 이렇게 됐네요. 영혼이 없는 육체나 책이 없는 방이나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이것을 근데 영어로는 뭐라고 그래요? 방인데 책이 없네, 같아요.
예, 선생님이 학교에서 녹음하고 있는 중이라 벨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러분하고는 상관이 없는 일이네요. 자, 방입니다. 책이 없네요. 이건 뭐와 같아요? 몸과 같아요. 어떤 몸이에요? 영혼이 없는. 이렇게 앞에서부터 뒤로 넘어가면서 해석할 때 선생님처럼 여러분이 말할 필요는 없지요. 아, 방인데 책이 없는 방은 같구나. 몸하고 영혼이 없는. 이건 머릿속으로 하는 거예요. 굳이 남에게 말할 때는 묶어주는 게 좋아요. 그래서 책이 없는 방은 영혼이 없는 몸과 같다. 이렇게 말해주는 게 좋겠지요. 하지만 여러분이 인터넷 강의를 들을 때 선생님들이 강의해주는 강의는 이렇게 여러분이 알아듣도록 만들어주는 거지만 한 가지 빠져있는 게 있어요. 바로 앞에서부터 한 단어씩 해석해주는 과정이 빠져있는 거예요. 이 과정을 여러분이 혼자 해봐야 선생님들이 하는 설명을 듣고 여러분 실력을 키울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17번 가볼게요. Just be yourself and stay true to your values. 다 볼게요. yourself, 자기 자신. stay, 머무르다. true, 그러면 이제 진실한, 뭐 이런 의미가 되겠죠? 충실한, 뭐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value, value는 가치라는 뜻이지요? 거기에 s가 붙으니까 가치가 모여 있는 거야. 가치가 모여 있으니까 가치관, your values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한 번 더 해볼게. yourself, 자기 자신, stay, 머무르다, true, 진실한, 충실한, 뭐 이런 뜻입니다. value, value는 가치나 값 이런 뜻인데 values 그러면은 가치관, values 해석해 볼게. be라고 하는 게 지금 문장 앞에 쓰였네. 앞에는 you가 생략되어 있는 명령문인 거 알죠? 주어 없이 동사가 먼저 나오면 이런 걸 명령문이라고 합니다. 주어는 당연히 you지요. You. Just be yourself. 당신은 그저 just be 되어라. 뭐가 되어라? yourself. 당신 자신이 되어라. 이런 뜻입니다. 당신 자신이 되세요. 그리고 stay true. 충실하세요. 뭐에게? To your value. 여러분의 가치관에. 다른 사람 흉내내지 말고 다른 사람 눈치 보지 말고 자기 자신이 되세요. 그리고 자기의 가치관에 충실하세요. 옳다고 하는 일을 하고 옳지 않은 일은 하지 마세요. 뭐 이런 부연 설명이 필요하겠네요. 자, 18번 가볼게요. At the touch of love, everyone becomes a poet. 단어 봅니다. touch. touch죠. 뭐 손길이 닿는 그런 걸 touch라고 그러잖아. poet. poet이라고 하는 것은 poet. poet이라고 하는 건 시인이라는 뜻이에요. poet. 시인. 자, at the touch. 터치에, 무슨 터치에? of love. 사랑의 터치에. 사랑이 한번 만져주면 everyone. 모든 사람은 become. 됩니다. 자, 이렇게 보세요. become이라고 하는 동사도 혼자는 완성되지 않는 단어예요. 그래서 얘도 뒤에 설명해주는 형용사나 명사가 오게 됩니다. 이게 두 번째 패턴인 거지요. 앞에서 17번에서도 stay라는 단어가 그런 단어예요. stay는 머무르다, 어떠한 상태를 유지하다 라는 뜻인데 얘도 뒤에 형용사가 오게 됩니다.
네, 그래서 stay true 정도를 뭐뭐에 충실해라, 뭐뭐에 진실해라 이런 정도로 하나로 해석해주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다시 18번 와서요. 사랑의 손길 한 번이면 모든 사람이 됩니다. 시인이 이렇게 해석해 줄 수 있으면 좋겠네요. 19번 My dream came true after all. After all이라는 수거가 있어요. After all이라고 하는 것은 마침내, 결국이라는 뜻이거든요. My dream, 내 꿈은 came, 내 꿈이 왔어요. 근데 뒤에 형용사 true가 오면은요, 이때 come은 become에서 온 단어예요. become에서 be가 도망가고 come만 온 거거든요. 그래서 이때 come은 뭐뭇이 되다의 뜻인 거예요. 그래서 뒤에 이렇게 become a poet, 시인이 되다, become true, 현실이 되다, 실현되다 이런 말이 되는 겁니다. 내 꿈은 실현되었어요. 결국 마침내 라고 해석해 주는 거지요. 20번 갑니다. Our health, 우리의 건강은 always, 항상 seem, 뭐뭐인 것 같아요 라는 뜻이지요. 그러면 얘는 당연히 뒤에 설명하는 말이 오겠죠? 우리의 건강은 항상 뭐뭐 같아요? much more valuable, 훨씬 더 귀한 것 같아요. After we lose it, 우리가 그것을 잃은 후에, after 뭐뭐 후에, lose는 잃어버리다, 이때 it은 건강이 되겠죠? 네. 우리의 건강은 항상 그래 보여요 라고 하는 말이 나오면 뒤에 이렇게 형용사나 명사가 오게 된다. 훨씬 더 귀해 보여요. 언제 그런 거냐면 우리가 잃어버린 후에. 21번 Their complaints sound reasonable to me. 단어 먼저 볼게요. complain, 불평, 불만이라는 뜻이에요. 불평. sound는 소리지요. 그런데 얘가 동사로 쓰이면 뭐뭐하게 들린다라는 뜻이 됩니다. look은 뭐뭐해 보인다 이런 뜻인 거고요. sound는 뭐뭐하게 들린다라는 뜻으로 seem이랑 같은 뜻이에요. 뭐뭐인 것 같다 그런 뜻입니다. reasonable, 합리적인, 타당한 그런 거예요. 그들의 불평은 사운드가 나오면 뒤에 형용사가 나올 걸 예측하는 게 어순 감각이에요. 그들의 불평은 타당하게 들린다. to me, 누구한테? 나에게. 22번입니다. Good medicine tastes bitter. 메디슨은 약이고요. bitter라고 하는 것은 맛이 쓴 이라는 뜻이에요. 여기선 taste라고 하는 게 맛인 건 알지요? 동사로는 어떠한 맛이 나다 그런 뜻입니다. 좋은 약은 맛이 나요. 무슨 맛이 나요? 쓴 맛이 나요 라는 뜻입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쓴 약은 입에 쓰다, 몸에 좋은 약은 입에 쓰다라고 하는 그 속담이 영어에서도 있네요. 자, 여기 두 번째에서 여러분이 기억해야 할 것들은 이런 동사 형태입니다. 이런 동사들은 뒤에 형용사나 명사가 오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얘네들도 앞에서부터 뒤로 해석해 나가면서 뒤에 비동사가 나왔네. look, sound, seem, become 이런 동사가 나왔네. 그러면 뒤에는 형용사나 명사가 나오겠구나. 이것을 예측해 주면 되겠습니다. 이게 두 번째 문장의 형태입니다. 파일을 바꿀게요.